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헌 불광일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응암일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월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은평 그림 모아모아 캐릭터 공모전 당선작 시상, 표창 수여,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평 그림 모아모아 캐릭터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응모한 121편의 작품 가운데 우리 구 강민영님과 조지훈님의 작품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먼저 우수상 시상입니다. 수상자 강민영님에게 상금 5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함께 증정하는 티셔츠는 은평 그림 모아모아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 협력업체인 블랙야크에서 제작한 티셔츠입니다. 당선된 캐릭터를 인쇄한 세상에 하나뿐인 티셔츠로 우리 구 모아모아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 주신 것과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기념품입니다. 다음은 장려상 시상입니다. 수상자 조지훈님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똑같이 티셔츠를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모범 공무원증 일자리 경제과 김선숙. 귀하는 2021년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국무총리. 표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부상으로 3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모범공무원증 자원순환과 이상도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모범 공무원증, 건강증진과 홍경이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모범 공무원증, 진관동 김종수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은평 으뜸 공무원상 보육지원과 김진일 위 공무원은 은평구 보육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으뜸 공무원상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50만 원입니다. 은평 으뜸 공무원상 건강증진과 정영주 위 공무원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으뜸 공무원상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은평 으뜸 공무원상 신사일동 백정원 위 공무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으뜸 공무원상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협치담당관 김현옥 위 공무원은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표창장 교통행정과 도승기 위 공무원은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거재생과 임성혁 위 공무원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의료과 이산화 위 공무원은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7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 향상 및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대상은 6급 팀장 이상 270여 명으로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내용은 합리적인 조직관리, 조직 내 갈등 해소 및 불만 해결 노력, 부당한 업무 지시, 예산 입법 부당 집행 등으로 동일 부서 근무 직원들 등을 대상으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피평가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공직자 수시 재산 변동 신고입니다.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감사 담당관, 재무과, 세무과, 인허가 부서 등 재산 등록 부서 7급 이상 직원 발령자입니다. 금융기관 활용 입력은 8월 11일 이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 점검입니다.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부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무인수 인계 적정 여부, 출장, 초과 근무 적정 여부,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금품 수수 행위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복무 지침 위반 적발 시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 경로당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될 정보화 교육은 관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며 장소는 관내 경로당 10일 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사전 신청을 받아 경로당별 2시간 과정으로 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키오스크 사용법 실습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7, 8월 중에 교육업체와 사전 현장조사와 협의를 마치고 생활 SOC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말까지 관내 노인복지관 6개소를 대상으로 총 116명에 대해 교육을 마쳤으며 노인복지관에 대한 2차 교육도 경로당 정보화 교육 기간 중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사전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신호제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지선 위반 차량과 과속 차량에 대한 전광판 표출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와 지능형 CCTV 40대, 그리고 정지 차선 위반 및 무단횡단 알림 시스템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일정은 7월까지 교통행정과와 협업으로 설치 위치 등을 조사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시비 2억, 부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 총 4억 1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성신입니다. 2021년 7월 가족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친화도시 성평등 마을지기 통합 강좌 실시입니다. 이번 강좌는 성평등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제공해 국민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15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기간 동안 총 5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동참여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 청소년 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당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심의회는 7월 8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보조금 교부 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7월 온라인 소품 개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과장님, 화면에 나를 음소거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쉼터는 총 172개소로 경로당 135개소, 주민센터 16개소, 복지관 10개소, 야외 쉼터 11개소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연장 쉼터는 폭염특보 발령 시 주민센터 16개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18시에서 21시까지이고 주말 및 휴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연장 쉼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전액 11호 7,476만 원입니다. 두 번째, AI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은 우울감 및 고립감이 높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50명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 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3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 대상은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유공자입니다. 표창 인원은 일자리 참여 어르신 24명, 우수 직원 4명 등 총 28명이며 표창은 오는 7월 7일 10시 30분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에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일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7월 주택 건축물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이고 부과액은 20만 6,908건에 472억 1천만 원입니다. 발송일자는 7월 10일이고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기내 징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9조이고 대상은 264건입니다. 기간은 5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이고 방법은 종교단체 등 현장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감면 요건 미이행 확인 시 과세 예고 후 수시 부과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 직접 세무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20개 법인이고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해당 법인 조사 결과 통지 및 추징세 부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40 은평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슬로건 공모전 최종 평가 및 시상식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2040 은평구 모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계획 수립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 국민이 바라는 2040 은평 슬로건 공모전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2건이 응모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상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7월 9일 최종 평가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슬로건 및 아이디어는
현재 진행 중인 2040 은평구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수색 GMC역 지구단위계 구역 내 3표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특별계획구역 3표 부지는 2018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금년 5월 세부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획지 내에 일부 남아있는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7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 세부 개발계획 결정 보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본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본동장이 7월 주요 업무 추진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배지 스티커 배부입니다. 기간은 2021년 7월 5일 월요일부터이며 장소는 동주민센터 3층 2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배부 방법으로는 전담 지원을 배치하여 본인 확인 후 배지 및 에폭시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효과는 백신 접종자 격려 및 예우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녹본동 주민자치회 제1회 주민총회 개최입니다. 주민총회는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주민총회 보고사항으로는 2021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감사 보고이며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는 2020년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 참여 예산 사업 결정, 2020년 은평구 참여 예산 동지역 사업 결정, 2022년 주민세 균등분 환원 결정 사업입니다. 참여 예산 의제 결정 사전 투표로는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의제 사업명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식물 해설사 양성, 깔끔이 전봇대, 골목길 도로명, 주소 미니 안내소 설치, 녹본동 마을 이야기 네 번째 책자 발간, 사랑의 매실청 나눔, 나눔과 사랑 곱하기 등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번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일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일동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광일동 주민총회 개최입니다. 주민총회는 7월 13일 대면과 비대면 방법을 병행하여 유튜브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와 2022년 주민제한 의제 설명, 의제 선정 투표 결과 발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첫 번째 주민총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장마철 우리 동네 한 바퀴 침수 취약 지역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동네 침수 취약 지역 돌봄 세대 16가구에 대해 빗물바지 배수 불량 지역 점검과 청소 취약 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장마철 침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치유 표고천사 나눔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위기 30가구에 대해 표고버섯 재배 키트를 전달하여 재배 과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 삼계탕 사랑의 퀵 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응암일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일동장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일동 주민자치회 2021년도 주민총회를 오는 7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방법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금번 총회는 참여하는 주민총회 행동하는 응암일동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금년도 상반기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내년에 시행할 지역 의제를 선정하는 등 자치 계획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상정된 의제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 게임, 백년산 일대 주민쉼터 조성, 응암역 주변 보행자 안전 통로 개선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주민총회 준비를 위한 세부 일정으로 지난 6월 17일 구동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총회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년도 지역의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특히 투표일 제고를 위해 녹번역 이마트 등 관내 주요 거점에서 현장 투표도 병행하겠습니다. 7월 17일 주민총회 당일에는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지역 구의원 등 주요 내빈의 영상 축하 인사로 시작하여 내년도 지역의제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투표로 선정된 사업의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7월 21일 중목날에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홀몸 어르신 등 60여 분을 대상으로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계탕과 보식꾸러미를 전달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일동 자원봉사캠프 주관으로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주거환경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쪽방촌과 산골마을 저소득 가구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매월 3, 4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 이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꾸는 다문화 청소년 재능 후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10명에게 7월부터 연말까지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의 취미 활동을 학원과 연계해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미래지향적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840만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기운쭉쭉 영양죽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으로 치아 결손, 소화 기능 저하로 식사를 챙기시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100가구를 선정하여 영양죽을 전달하면서 고독사 예방 및 말법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응암 1동의 이광희 주민자치 회장님, 또 불광 1동의 이창원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따가 공원녹지과 또 어제 진관동에 그 나무가 좀 많이 쓰러졌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나머지 과들도 제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사항 중에 어르신복지과에서 AI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이나 또 무더위 쉼터 등을 이제 앞으로 또 운영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더위 쉼터 등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가실 곳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스마트 정보과에서 어르신 정보화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뭐 우리 스스로도 요즘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뭐 현장에 가서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어르신들은 그 교육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저도 그 어르신들과 현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하는 것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온라인 소풍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40 계획이나 또 3표 본사 등 도시계획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본동의 마음 백신 사업이나 또 불광 1동의 마음 치유 표고 천사 나눔 행사, 또 응암 1동의
소독봉사, 또 신사이동의 재능 후원 다문화 가정 재능 후원 사업 등은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원 녹지과에서 어제 그 나무가 많이 굉장히 쓰러졌는데요. 그게 아마 지속적으로 밑에 뿌리가 못 내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지난 7월 3일 토요일 9시경에 그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이제 불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로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불광로 일부 지역에 이제 나무가 한 3주 정도 쓰러져서 정비 완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문 앞에 은행나무가 한 2년 전에 이제 한 40여 주를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버스 중앙차로 부분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 배수가 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봄부터 계속 내린 그 비가 좀 누적이 돼 있고 그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뿌리가 안지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로 좀 넘어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나무는 그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다시 재식재해서 충분히 그 향후 그 바람이나 태풍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마와 또 태풍을 대비해서 기존에 그 동공이 발생한 나무라든가 또 일부 고사목들 이런 것들을 일시에 정비를 해서 장마와 태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네, 지금 그 진간동의 롯데몰 앞에가 굉장히 그 바람골인 것 같아요. 바람이 세고 세서 항상 이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항상 우리 가림막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주시기 네. 바라고요. 또 이번에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목이라고 하나요? 네, 지지목이라고 지주봉, 지지대, 네네, 지지목. 네네. 지지봉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좀 그 뿌리 내릴 때까지는 좀 네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자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만큼 이번에 이제 지주목을 좀 더 큰 걸로 다시 교체를 해서 네, 태풍 바람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이번에 이제 2022년 서울시 본예산 요구 사업 보고회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지금 7월 27일까지죠?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우리 과에다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서울시 예산 일정이 저희 그 자료에 보면 7월 27일까지 서울시에서 세출 예산 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관에서 심사 조정을 10월 25일까지고요. 그래서 의회 의결이 12월 26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7월 9일 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올 서울시 예산 본 예산에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잘 하셔서 사전에 좀 설명을 좀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의원 발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그 서울시 예산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국별로 과별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돌봄 SOS 서비스 제공 기관 협약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47개 기관이나 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복지관과 시범 운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복지정책과에서는 돌봄 SOS 센터로 해서 지금 8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8대 돌봄 서비스 중에 안보 확인이라든가 정보 상담, 지금 단기 시설을 제외한 5대 서비스에 대해서 중복 포함해서 64개 제공기관과 협약식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1년간 총 64개 정보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복지관인데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이 복지관별로 이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있는 동과 이 협력을 통해서 동과 함께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관과 그 협력 동주민센터가 지역의 욕구 조사도 실시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범으로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 운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좀 임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경제과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회적 경제과장 직무대리 김희식입니다. 2021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최종 선정은 4월 30일 날 됐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저희가 7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5개월 정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저희가 6개월 이상 취업 활동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들에 대해서 250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요. 주 4주 40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종합 상담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취업 교육 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50명을 전체 집합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5회차로 나눠서 1회차당 50명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73명이 접수됐고요. 계속 접수 진행 중입니다. 추진은 서울 청년센터 은평 5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한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예, 아무튼 기간까지 채용 완료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지금 73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예. 동하고도 연계해서 청년들이 이 구직이라든가 또 노동시장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 또 배우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한 곳에 두지 말고 동별로도 좀 해서 동에다도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좋은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청년 발굴하는 문제, 이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혜택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꿈나무 마을 이렇게 졸업자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하반기에 은평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것, 그다음에 하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것 두 건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일자리 경제과 과장 정인태입니다. 하반기 은평사랑 상품권 발행이 7월 14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서울시 추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가 이제 7월 14일 예정 110억 원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구매 할인은 이제 10%고 구매 한도는 1인 월 70만 원. 보유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수료 같은 거는 전액 10이고 할인 보전에 대해서는 국비 4%, 시비 4.5, 구 1.5%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7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하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은 총 808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가 174명, 희망근로 일자리가 33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17명, 공공사회적 일자리 120명, 은평형 방역 일자리 464명이 되겠습니다. 은평형 방역 일자리 사업은 이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은평사랑 상품권을 꾸준하게 우리가 발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살리는 데 더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공공 일자리 사업 지금 우리가 808명을 일자리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나 우리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죠.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지금 첨탑 실태조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안전이 문제인 거고 그 교회 위에 철탑이라던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전에도 지금 국지성으로 비들이 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번개들도 굉장히 많이 치고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던데 이거에 대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목적은요,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철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조사 대상은 532개소, 첨탑 설치 유무에 대해서 2차 안전점검 필요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교회 첨탑 중 높이 4m 초과 시설 및 기타 안전점검 필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점검표, 점검 및 평가 등급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3차 철거 지원은 노후 부실 시공된 첨탑은 철거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항으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소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통을 충분히 교회나 관계기관과도 충분하게 소통하신 후에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장년층이죠. 50세에서 59세 코로나19 접종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지금 교차 접종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교차 접종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 김미영 과장님 부재로 건강생활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아스트라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2차 접종 7월달 중에 2차 접종은 화이자로 지금 접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종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접종을 하는 거죠?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접종은 접종센터에서 1센터, 2센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접종센터 1센터하고 2센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탁 의료기관도 있는 장소가 돼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이거는 50세에서 59세 코로나19 접종 실시자들이 이제 신규로 7월부터 예약 받아서 접종할 대상자들이 접종할 장소가 위탁 의료기관과 접종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코로나 지금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건강 걷기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마일리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있죠? 걷기 마일리지 운영은 지금 서북 3구, 은평, 마포, 서대문이 3개구가 협업을 해서 나홀로 걷기, 비대면 걷기를 하고 있고요. 각 구에서 5월 달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5월에는 서대문이 주재를 했고 6월에는 마포가 주재를 했습니다. 7월에는 은평이 주재를 하고요. 주제는 달빛 따라 걷기입니다. 증산역부터 시작을 해서 마포구청까지 지금 걷는 코스이고 걷기 코스 80% 이상이 달성 시에는 추첨권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 300명을 추첨할 거고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6월에는 2,700명, 3개구 2,70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방역 수칙이 잘 지키면서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지금 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걷기 운동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진관동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대학 기획단 회의를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진관동? 네, 진관동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 이동하고 진관동, 구산동이 두 개가 하는 겁니다. 저희 이동은 여권사회복지관하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업무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사부로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네. 특별히 이제 진관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도 많고 하고 또 어려운 네네네. 분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계시죠. 적극적으로 예, 예. 좀 그러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복지 예. 문제를 같이 현장의 복지를 같이 고민하는 아마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같이 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진달래 프로젝트 고등학생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네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우리가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요. 그래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진관동 진관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틀간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일반 학생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 고충을 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 장애인들 인식 개선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네네.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고등학교 이 진관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네네네. 1학년 재학생 전원이네요. 네네, 한 어쨌든 300명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은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첫 번째로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되지만 하계 휴가철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 방역과 예방 접종 업무를 하시느라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간의 업무를 쌓인 피로도 풀고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7월 1일자로 전보 발령이나 또 그 의회가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셔서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울러서 휴가 중에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공직기관에도 주의하셔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지적 집중 호우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또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기상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상황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특히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또 노인층,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또 무더위 쉼터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앞서서 말씀하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무더위 쉼터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횡단보도에도 설치한 그늘막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그는 박도 안전 상황에 따라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구청장님께서 이제 업무 보고 관련 사항들 몇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보건위생과의 그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도록 해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건증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잘 홍보가 돼서 미처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지 못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한옥마을 관련해서 진관사 한옥마을 휴일 주차 대책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에서 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산세가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7월부터 아마 부과가 지금 시행이 될 걸로 금방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특히 그 특례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추진해서 늦어졌습니다만 잘 만전에 그 재산세 부과가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달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재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총 11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먼저 관계 직원들과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과 외부평가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계속해서 거둬올 수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애써주셨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민선 7기 3주년을 지금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1년을 지난 3년만큼 소중히 여기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빠른 시일 안에 완결을 하여 국민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한편,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은평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가는 일에 계속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3분기에는 교육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또 계획대로 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접종 대책을 마련해서 발달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접종 사각지를 해소하는 일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율접종 시행과 관련해서는 세부 지침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감염자 수 급증에 따라 서울 지역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었는데요. 현 시점의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 유행 차단에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다시금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접종 어르신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내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 학교가 계속해서 학교를 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 전파와 집단 감염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직원 여러분들도 필수 방역 수칙에 준수함에 변함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본인들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조직 개편이 시행되었죠. 지금 국간 조정 같은 큰 변화는 없었는데 5개 팀이 지금 신설되었고, 또 기존 2개 팀을 통합하여 총 4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7기 추진 사업들이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 목적에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하반기 전보 등 인사 발령도 있는데 새로운 부서에서 새 업무를 맡게 된 직원들은 이러한 조직 변화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빠르게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담당자 변경을 이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 사례가 없도록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일 정도로 1인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오늘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많이 논의를 했었죠. 청년 1인 가구 경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된 탓에 주거 문제를 비롯한 의식주 문제, 또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 지원 대책 등 정책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울,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정신건강사업을 통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또 고독사 위험 가구 등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 체계를 구축해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역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직접 취약계층을 돌보는 우리 동네 돌봄단이나 이웃 살피미 등을 활발히 운영해서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직원 간의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세대 간 갈등이나 젠더 갈등, 경제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감염병 관련 업무 등으로 직원 필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조직 내에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합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감정이 골이 깊어져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가고 신규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선후배 간 멘토링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좀 더 깊이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선배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주민자치회장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창원 불광일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감동도 받고요. 좋은 모습 많이 봤습니다. 오늘 먼저 이런 확대 간부에 초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집중하면서 보면서 제가 돌아가서 뭔가 굉장히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렇게 구의 구석구석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이거 돌아가면 뭔가를 굉장히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묘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로서 우리 관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시작돼서 굉장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은평구에 맞는 우리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응암일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들 정말 이렇게 항상 열심히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에 지금 최근에 7월 17일까지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에 꼭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걸 직접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16개 동에 다 한꺼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많이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도움도 좀 많이 주시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한다고지만 또 관하고 민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사실 전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위원님들이 늘어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그 집단의 협력이 주는 그 뭐 피로감, 뭐 때로는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뭐 피곤할 때도 좀 있는데 뭐 각자의 다양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주민자치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협조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어제 중대본 그 코로나19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500명을 넘어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그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완화하지 않고 7월 14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예방 접종자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와 정부에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위험 시설 방역 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직원분들이 사실 점검과 관리에서 본연의 업무도 하고 시간 관계상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구 직원들의 확진이 요즘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우리 구 직원은 1,450명 중에서 언제까지 작년 1월부터 1명만 발생했는데 타자 지구에 비해서 좀 더 잘 지켜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는 이제 별관 일동에서 무슨 센터인데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간 이제 원인이 보니까 직원 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했더라고요. 한 확진된 직원이. 그리고 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확진되면 여파가 큰 만큼 좀 더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바로 검사하고 기각 조치해 주시고요. 사무실에 있는 그 환기, 거리두기를 철저히 좀 지키시고 이와 아울러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서 정보 공개에 대해 중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물론 시의원들 뭐 자료 제공할 때 또 이슈가 되고 예상되는 그런 문서는 부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들 면밀한 검토 후에 향후 여파 등을 염두에 두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족한 민간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5% 정도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 물론 국장님들께서 좀 더 대책 마련을 통해서 차질 없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말씀드립니다. 이번 7월 들어서 4인을 넘어서 그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과 이렇게 편하게 식사라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소통의 시작은 이렇게 식사하면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요즘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확산세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강력한 특별 방역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더욱더 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접종과 시설 방역, 감염에 취약한 장례식장과 요양시설, 또 복지관 등에 대해 시구 합동 및 자체 특별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꼼꼼한 자체 계획과 더불어 점검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르신 복지과장님도 말씀했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9월 30일까지 172개소 무더위 쉼터가 운영됩니다. 동주민센터와 공원농지과에서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수고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무리 덥거나 추우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큽니다. 올해 무더위 대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지원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의 장기화 대비해서 연장 쉼터로 지정된 동주민센터 직원의 부담을 덜고자 민간 호텔 3곳을 안심식소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개 노인 종합복지관이 연장 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청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늘 강조했던 현장이 답이다.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현안 업무라든가 민원 사안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제가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들과 같이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일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얘기를 충분히 듣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희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유지되는 부분들과 개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로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평일 21시까지, 그다음에 주말과 공휴일에는 1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즉시 오셔서 검사 받아주시고, 또는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라든지 어디 문자를 받으셨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오셔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불광천과 관련해서 야간에 음주가 불광천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가격리자들의 수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용 키트 전달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맡아주고 계신데, 수고스럽더라도 그 부분들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가격리자의 1,000명에 대해서 키트 나눠주는 거를 조금 직원들이 하는 게 좀 무리가 1,000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좀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원봉사나 뭐 이런 쪽 아니면 동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지, 지금 다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예. 이걸 한번 행정관리국장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인원이 400~500명일 때는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이게 1,000명이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불광천 지금 음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건 단속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총괄고축관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의회 서묵장입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의가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284회 임시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약 9일간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정례회의 때 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시차 보고, 그리고 현재 행정복지 10건, 재무건설 4건, 시설 14건이 안건 심사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협조 적극적 부탁드리고 저희 그 후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 외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는 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은평구 관내 27개 지역 아동센터와 그다음에 신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8호 전까지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 신사동 9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이거는 수급자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각 동장님하고 부사장님들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곳에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 역사한옥 박물관과 너나들이 센터, 그다음에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에서 소소하지만 저희들이 작은 전시회들을 이제 개최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시하고 있으니 그걸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은평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사항 안내드립니다. 센터는 녹본동 보건소 3층 건물 거기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과다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재무 교육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가 있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180명이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빚 문제 해결도 하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취소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1월 마을기업을 신청하였고 그리고 금년 2월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6월 10일 지정 취소를 서울시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포함 예산이 5천만 원 이상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도 약정 체결 전에 저희는 신청 서류들을 재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사실들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은평시민신문 이사회도 스스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 정도로 그런 사안이 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편집장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또 소명 절차를 무시한 채 저희 은평구가 이제 보복 행정을 한다, 또 언론 탄압을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외부 지역 신문들과 그리고 마을 미디어들을 동원해서 이제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마을기업 지정 취소 의뢰권에 대해서 구 민간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6월 12일 날 저희가 서울시에 지정 취소권을 의뢰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6월 29일 날 그 지정구에서 지정 취소 요청권은 적정하였다라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에 6월 30일 날 보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은평 시민신문을 저희는 이제 사문서 위조나 또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이제 의뢰를 6월 10일 날 고발한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은평구는 잘못된 예산 집행을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뒤늦은 장마였던 만큼 신고식이 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장마 시작에 좀 특이한 사항은 바람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서해안에 비교적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됨에 따라서 마치 그 태풍이 온 듯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는 앞으로 있을 태풍에 대비한 그런 준비 자세를 우리 구청 나름대로 평가하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반추해서 앞으로 태풍 대비에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가 상황 발령에 따라서 각 동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줘서 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치수과에서 상황 발령 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장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 동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는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총괄건축가 한영근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연임을 요청을 좀 해주셔갖고 제가 앞으로도 저 역시 은평 주민으로서 은평구를 위해 제가 가진 전문적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좋은 장소가 좋은 사람들을 만듭니다. 멋있는 공공청사 등 좋은 은평구의 공간들을 만들어 은평구가 대한민국의 공공건축 1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실은 여러분들의 업무에 최상급의 윤활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도시, 건축, 환경 등 공간에 대한 사업들은 반드시 기획 단계에서 총괄건축가실의 자문 의견서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그 방침을 받기 전에 자문 의견서도 없이 그냥 흘러와서 결과만 보고되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좋으면은 굉장히 다행인데 그런 경우에는 다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걸 다시 역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실행하는 그 실행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점 분명하게 유의해 주셔서 모든 그 도시 건축 환경 관련된 공간에 대한 사업들은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총괄건축가실의 자문 의견서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2년 동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괄건축관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그 업무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리미리 또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서실장님이나 또 혹시 말씀하실 사항들 있나요? 네, 혹시 자치안전과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말고도 지금 폭염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우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장 초기 대응 매뉴얼이 31가지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기 마음으로 그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시고 기능 부서별로 좀 체계적으로 초기에 대응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도 혹시 동청사에 혹시 호우가 지금 집중을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서방훈 과장님 혹시 없나요? 뭐 있습니다. 예, 부소장님 지시 말씀도 계셨는데요. 금년 휴가가 예년에 비해 한 달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지금 연장이 된 상태고요. 이거는 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그 휴가를 집중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 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매년 그 우리 구에서는 저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콘도나 아니면 학예 휴양소, 서울시 그 여수원 등을 활용해서 다녔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우리 구 보유 콘도가 금지가 돼 있고 서울시 연수원도 지금 자치구 직원은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휴가를 다녀오시면서 2박을 한 비용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휴가를 각 부서별로 3분의 1 이상은 집중해서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 기술직 6급 이하 전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승진 계획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7월 9일 날 승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직 6급 이하 전보도 이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의 전입, 전출 이 내신을 각별히 신경을 잘 좀 써주셔가지고 해당된 기술 파트의 관련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